지난 일요일까지 일본 오키나와를 디귿자 모양으로 포위하듯 훈련했던 랴오닝 항모전단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는 미나미 다이토섬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오키나와 동쪽 섬들을 S자 모양으로 휘젓듯 지나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어젯밤 이런 사실을 다시 급하게 공지했습니다. 항모전단은 보급 함정까지 가세해 무력 시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중국 항모전단이 아예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 해역에서 일상적으로 훈련을 할 것이란 우려도 일본 정부 내에선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함께 시코쿠 남쪽 바다 위로 나왔습니다. 중러 양국 폭격기의 일본 남쪽 태평양 진출은 처음이어서 두 나라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중국 해군과 일본 해군의 통신 내용까지 공개하며 여론전에도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훈련 사전 통보를 못 받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내놓은 것입니다. 我编队将按计划组织舰载机飞行训练。 This is Japan Warship 116. I copied your message. 또 타원형 궤적으로 비행하는 중국 전투기에 50km 이내의 위험거리 안으로 접근해 온 건 자위대 전투기라며 절제 안쪽은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구체적인 위치나 항공 항행 정보는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군의 움직임을 외부에 적극 알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問題の本質は我が方が対領空侵犯措置を適切に行う中において中国側が約30分にわたる断続的なレーダー照射を行ったこと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군사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대통령실이 일본과 대립하는 현안에 관해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 본인도 독도와 관련한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둘러싼 감정적 갈등, 이건 현실적 갈등은 아니죠. 그 대한민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데 그 누가 뭐라고 한다는들 뭐 상관이 있어요.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죠.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인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거라고 했습니다. H200은 블랙웰이나 곧 출시될 루비는 뒤지지만 이미 수출을 승인한 저성능 H20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고성능 칩입니다. 저성능 칩조차 중국 수출을 금지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저성능 H20의 수출은 겨우 허가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바이든 정부 시절 심화된 기술 통제 수위를 낮추고 중국을 상대로 한 유화 정책을 또다시 보여준 셈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이 대두 수입을 무기로 지지층을 타격할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전쟁 등으로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에게 120억 달러, 17조 6천억 원의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이 대두를 기존 약속분인 400억 달러 규모보다 더 수입할 거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I think he's going to do more than he promised to do, and what he promised to do is a lot.
So we're very happy with that.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심을 붙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강대국들과의 무한 경쟁 대신 미국의 이익을 택하는 현실적 전략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5일 공개한 국가 안보 전략도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경쟁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을 재편성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의 고성능 칩을 허용하고 농산물 수출기를 다시 연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에 더 행복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 확산이 아닌 이익에 초점을 맞춘다며 안보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새 주류인 마가 진영에선 미국이 자유진영을 지탱하던 그리스 신화 속 거인 아틀라스란 환상이 사라지고 현실로 복귀한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 동맹 전략은 유지되겠지만 자유무역 같은 전통 질서가 흔들리는 새 환경에 대한 적응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전방위로 십자포화를 퍼붓는데도 미국이 무반응으로 일관하자 공개적인 지지를 더 좀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주미 일본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일본을 공개적으로 더 강력하게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일본이 크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지지 표명은 딱 한 번. 주일 미국 대사는 지난달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다카이치 총리 뒤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맹폭하기 시작한 지 거의 2주가 지나서야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나흘 뒤 SNS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멋진 통화를 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내년 4월 베이징에 초대받았고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에 공감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동맹인 일본과의 통화 후엔 미중 관계를 설명했다는 메시지가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米中首脳会談を含む最近の米中関係の状況について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다카이치의 목을 베야 한다고 쓴 글에 대해 입장을 묻자 우리 동맹국들 상당수는 사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는 미묘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가까스로 이룬 중국과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각 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